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타로를 해볼 건데요. 별별님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모습, 나의 시간, 나의 세계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의 모습이 그리운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리움 속에서 여전히 혹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레 기대하는 별별님들을 위해 그 사람의 속마음과 우리의 관계 흐름 그리고 재회 이후의 모습까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다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별별님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드리는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의 연인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 사람과의 추억이나 사랑을 아직은 전혀 잊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내가 다 잊었다, 나는 뭐 이제는 그 상대방과는 이젠 다 잊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아니면 다른 일상생활을 해도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그 아름답고 달달한 그 추억을 아직까지는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벨님은 지금도 과거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오래된 사진첩 속 사진을 한 장씩 넘기든 함께 사랑했었고 함께 웃었던 날과 울었던 날이 교차하면서 떠오르고 있으시겠죠. 그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랑은 끝이 나도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뽑으셨다면 아마 그 사랑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길에 그 스며든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마음속에 좀 아직까지 우리 일반 베벨님들을 좀 붙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카드는 투 오브 완즈 카드인 건데요. 이거는 과거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왜 헤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또 재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방식이 두 분이 서로 너무 달랐어요. 이 젓가락처럼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무한궤도에 굴러져 있을 만큼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벨벨님은 뭔가 깊이 관여하고 표현하는 스타일이지만 상대방은 일정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타입이었죠. 이 차이가 쌓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좀 보면 텐 오브 컵스 카드는 상대방이 좀 힘들고 우울하고 어떻게 좀 더 나가면은 불행하는 것까지 바랬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사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은 우리 베벨님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뭔가 과거와 비슷한 장면을 마주할 때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과연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을까? 뭔가 좀 나한테 좀 미안해 할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자, 네 번째 카드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우리 1번 베벨님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면서도 좀 미안해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손을 놓아버린 것, 그게 굉장히 미안한가 봐요. 그 사람은 그것을 두고 미안해합니다. 우리 벨벨님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때 왜 곁에 있어주지 못했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한 채 후회만 키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카드로 봤을 때는 재회를 가로막는 요소는 두 분 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은 서로의 생활 반경이 좀 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가가도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회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은 이 킹 오브 스워츠 카드를 보게 되시면 상대방이 좀 고집스럽고 단도직입적이지만 재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과거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회 후의 흐름도 좀 보게 되면은 초반에는 설레임이 크겠지만 이전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속마음을 자주 나누는 것이 안정적인 관계 유지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회의 흐름을 잘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은 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반응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벨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은 순간 논란과 함께 반가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도 경계심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연락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다시 상처 주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건 재회의 의도를 바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잘 지내라는 짧고 가벼운 안부 혹은 상대방이 좋아했던 관심사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시작하듯 편안하고 가벼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개인 상담을 해드렸던 1대1 개인 상담을 해드렸던 분들 중에 한 분이 3년 만에 전 애인에게서 잘 지내지? 라는 문자 한 줄을 보낸 후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 재회까지 간 사례가 있었어요. 첫 대화는 결코 깊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 나는 너를 여전히 편안하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재회를 막는 심리적인 장벽은 뭘까요?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회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처의 잔상이 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벨벨님이 느끼는 상처는 그때 왜 나를 버렸나 하는 서운함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느끼는 상처는 내가 너에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에요. 자, 심리적으로 이 두 감정은 서로를 다시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를 위해서 먼저 이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재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이런 솔루션을 좀 드려보자면, 자, 여기도 역시 킹 오브 소즈 카드인데요. 재회 후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30분간 대화를 멈추고 그 이후 차분히 이어가는 뭔가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 애쓰기보다는 그때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 이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해. 같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표현들이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될 거예요. 이 방패를 만드는 규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감정만으로는 사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전 관계에서 어떤 대화 패턴이 문제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서로 예민해졌는지를 먼저 분석하시고요. 예를 들어 항상 연락 빈도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면 재회 후엔 연락 주기를 합의하는 겁니다. 한쪽이 너무 기대하거나 한쪽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두 분만의 중간 지점을 찾는 거죠. 실제로 1대1 개인 상담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를 한 커플이 재회 후에 2년 이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시간 타로를 봐볼까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재회가 가장 뭔가 재회운이 가장 좋은 요일이 일요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뭔가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항상 주말 때문에, 월요일날 출근 때문에 일주일이 맨 마지막 일요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요일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재회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물병자리이신 분들에게 행운을 줬네요. 자, 그러면서 세상에 진짜 너의 모습을 보여줘.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야. 이제 너의 진짜 찐 모습, 그게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당당한 모습이든 당당하게 너의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벨벨님들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자기 성장의 연료로 바꾸세요. 같이 갔던 장소를 혼자 다시 가서 그곳에서 나만의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듣던 노래를 혼자 들으며 그때와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건 그 사람을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재회든 새로운 사랑이든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을 제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리딩이 우리 벨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고 좀 주파수가 맞으셨던 분들은 더 깊은 상황 분석과 개인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익명이고요, 비밀 보장하는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세요. 벨벳 타로가 여러분들의 연애의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러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복채,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복채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서 뭔가 그리움과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활짝 웃고 SNS에서 바쁘게 사진 찍는, 바쁘게 사는 모습, 뭔가 좋은 데 가는 모습, 이런 사진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이제 그 사람은 다 잊었어 라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문득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그 사람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한 장, 두 장 넘기게 됩니다. 그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여러분과 그 사람을 보면 한편으론 미소가 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때는 다시 헤어질 줄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스치게 되죠. 1대1 개인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그때의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애착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재회를 준비하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든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요. 뭔가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를 뜻하는 카드예요. 자, 상대방도 뭐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좀 냉정한 모습, 엄청나게 나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질 수도 있는데 상대방도 우리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현재 자기 삶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고 감정적으로 다시 깊게 휘말리는 것을 조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끔은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어요. 아이 잊은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비 오는 날 함께 걸었던 거리나 날씨 좋았을 때 카페에서 마주 앉아 얘기하던 장면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정신을 다잡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에 빠지면 또 힘들어질 거야. 다시 시작하면 그때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저는 개인 상담 중에 이런 유형을 뭔가 감정 회피자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감정을 억제하면서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을 통제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재회 가능성을 좀 봐볼게요. 세 번째 카드 킹 오브 소즈 카드나 여왕제 카드의 흐름상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쪽이 아닌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었을 때 가능한 흐름이에요. 이 관계는 운명적으로 갑자기 마주쳐서 시작될 확률보다는 서로의 신중한 시그널로 다시 조금씩 다가가는 흐름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가 좋아했던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SNS에서 댓글 하나 남겼을 때, 뭐 공통된 지인들 모임에서 얼굴을 봤을 때, 이런 계기가 오면 마음속의 빗장이 살짝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확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럼 재회가 된다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서서히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전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차 한 잔, 두 잔이 지나면서 예전의 웃음 코드, 대화 방식이 돌아옵니다. 다만 예전 문제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상담 사례 중에 재회 후에 3개월 안에 또다시 헤어진 경우의 80%가 과거의 상처를 꺼내면서입니다. 재회 후에는 문제를 꺼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제외가 안 되는 경우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호랑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의 인연이 여기까지였음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인연이 곧 다가올 카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인연이 곧 다가올 것이니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재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줬고 또 다른 사랑을 할 때 기준이 되어줄 거예요. 실제로 개인 상담을 해보면 뭔가 재회가 불발된 지 1년 후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은 아무 노력 없이 더 편하다라는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을 카드를 통해 좀 보자면 망설임은 크지만 연락을 올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외로운 밤이나 주변 커플들을 보면서 감정이 요동칠 때 충동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도가 진심 어린 대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베벨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망설임이라는 벽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은 연락 시뮬레이션을 해보지만 실제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늦게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유튜브에서 우리가 같이 보던 영상이 추천에 뜨거나 SNS에서 우연히 여러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동시에 손이 휴대폰을 향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설임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혹시 내가 연락하면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락은 충동적인 경우보다 마음을 수차례 다잡은 끝에 보내올 연락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연락을 보냈다면 그건 이미 내면에서 수십 번의 싸움을 이겨낸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차갑게 왜? 라고 묻기보다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처럼 안전한 분위기를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식스 오브 컵스가 나왔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상대방도 반가워할 거예요. 하지만 경계심도 함께 있어요. 이 사람 왜 지금 나한테 연락했지? 라면서 경계심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사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듯한 기분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무슨 의도로 연락했을까 하는 경계심이 또 그 사람만의 경계심이 또 작동됩니다. 그래서 첫 대화에서는 절대 왜 그때 그랬어? 라고 과거 비난을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보니까 초기 접촉,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접촉을 다시 할 때는 좀 긍정적인 기억만 활성화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너랑 갔던 카페 앞을 지나갔는데 생각나더라. 아니면 예전에 너한테 추천받았던 노래가 오늘 라디오에 나왔어. 이런 대화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하고요. 방어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연애 궁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두 분의 연애 궁합은요. 처음에는 불꽃 같은 관계, 뭔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점도 많이 느껴지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벨벨님은 안정적이고 진심을 주는 스타일이라면 상대방은 기복이 심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편이에요. 궁합적으로 볼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관계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사람은 처음에는 불꽃, 나중에는 과제가 있는 커플인 거죠. 뭐랄까, 좀 처음에는 서로의 매력에 강하게 이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사실 우리 벨벨님들이 좀 안정형이라면 상대방이
회피형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서로를 보완하지만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는 서로의 방식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 후에는 다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정리 시간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의 안정적인 표현이 그 사람에게 통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재회 가능성을 봐볼까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재회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일이나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시점 또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재회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서로의 성장과 과거의 패턴을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의 생일에 생일 축하해라는 짧은 메시지가 올 수 있고요. 우연히 추억 많은 장소에서 마주칠 수 있고요. 공통 지인을 통해 근황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뭔가 좀 재회 전에 서로의 문제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요. 변화를 약속하고 뭔가 그런 대화가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재회 이후의 관계 흐름을 좀 봐볼게요. 자,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예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회 이후 첫 만남은 조금 어색할 수 있겠죠. 다만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차츰 예전의 웃음 코드와 편안함이 돌아오겠죠. 다만 이때 관계의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합니다. 급하게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곧 부담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때 관계의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보면 재회 후 6개월 이상 잘 나가는 커플을 6개월 이상 잘 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보면 대부분 관계를 재건하는 시간표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몇 번만 만나기, 감정이 격해질 때 하루 쉬고 대화하기,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마음을 점검하는 대화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자,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라는 카드예요.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회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야 내가 행복해지는 구조는 다시 불안정한 관계를 만들 뿐이에요. 과거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면 재회 후 현실과의 괴리에서 실망감이 커집니다. 반대로 원망만 남아있어도 대화에서 계속 방어적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 감정이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삶의 공허함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회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8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 운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8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요일에는 여러분들 역시 재회 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는 카드입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황소 자리이신 분들 아주 좋은 연애운이, 재회운이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소 자리이신 분들 오늘 아마 좋은 재회운 꼭 있을 거예요. 자, 마무리 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요, 충분히 흘려보내셔야 이 이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일기를 쓴다거나 걷기를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등
나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 상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별 후 회복의 핵심은 나에게 다시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별 후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을 방치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바쁘게만 살면 언젠간 감정이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 배출 루틴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감정을 세 줄로 적어보고요. 하루에 30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시고요. 주 1회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 흘려보내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요. 아니면은 좀 더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요. 익명으로 제가 비밀 보장으로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딱 누르시면은 채팅으로 연결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 6 오브 완즈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별별님들은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상태다라는 카드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속 어딘가에는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나도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함께 걷던 길이 파도처럼 몰려와 마음을 흔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감정은 아직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과거 관계에 우리가 뭔가 핵심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또 다시 재회를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더 파운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두 분은 시작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이 너무너무나 좋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사소한 것도 함께 나누고 세상이 둘만의 것으로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은 안정과 예측 가능한 사랑을 원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변화를 원하면서 감정의 기복을 드러냈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작은 갈등을 만들었고요. 그 갈등이 쌓여서 결국 감정을 소모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이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멀어지는데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관계는 변화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카드 에이드 오브 컷을 보면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자, 상대방은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니라는 카드예요. 지금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SNS에도 웃는 사진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베벨님들이 뭔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묘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끝났다고 믿었던 관계도 어느 날 불현듯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있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피향 사이로 스며드는 추억, 길을 걷다 우연히 들려오는 음악 한 소절이 그 사람과의 시간으로 나를 데려가 버리기도 하죠. 아마도 그 사람과의 기억 유난히 생생하고
그리움과 함께 정말 다시 만나도 될까라는 조심스러운 물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재회라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제가 좀 더 앞으로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지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현재 상황은요.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SNS에서도 웃는 사진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한 밤이나 익숙한 장소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 3번 벨벨님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핸드폰 연락처 속 벨벨님의 이름을 스쳐보면서 연락해볼까 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다가 끝내 보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시작해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에요. 자, 상대방이 느끼는 뭔가 나의 매력이 뭘까? 상대방이 왜 나를 잊지 못할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람은 지금도 우리 베벨님의 섬세함과 깊이 있는 마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능력, 작은 변화도 눈치채는 배려심, 그리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중함. 이것들이 여전히 상대방의 마음속 불씨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마음 한구석에 늘 비어있는 듯한 허점을 느끼게 돼서 우리 베벨님들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븐 오브 완즈 카드를 보면은 그리고 나인 오브 완즈 카드를 보면 뭔가 장애물을 뜻하는 건데요. 재회를 막는 장애물은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거리나 시간, 각자의 환경 변화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마음속의 장애물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 자존심, 감정 표현의 어려움. 그러니까 이 중 절반 이상은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하지만 자존심과 표현 문제는 두 사람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재회 가능성을 좀 보면 현재 재회 가능성은 절반 이상이에요. 다만 이번엔 그립다라는 감정 하나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뭔가 서로의 성장과 과거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이 조건부로 결정이 된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현재 마음 온도를 좀 보면 그리움이 55%고요. 주저함이 45%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저울을 좀 달자고 하면 그리움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다만 예전의 문제가 반복될까봐라는 주저함이 45가 있어요. 45%가. 그래서 연락을 했다가도 누른 메시지를 지우는 흐름이 반복돼요. 핵심은 우리가 달라졌다는 증거를 상대가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잘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일이나 생활, 약속,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상대방이 바쁨이 꽉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깊이 잠기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소식을 직접 묻지 못해도 간접적으로 챙겨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사실 두 분은요. 다음 조건 3가지 요소가 좀 갖춰지면 다시 재회 후의 관계음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는 소통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서운함은 그냥 말하고요. 비난을 서로 하지 않고 뭔가 시간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연락의 템포나 개별 휴식, 함께 보내는 시간의 밸런스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좀 조건이 보여지는 순간 이번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재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상대방이 우리한테 하지 못했던 말에 제가 나레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너가 떠난 뒤에 알았어. 내가 참 많이 숨었다는 걸. 내가 참 많이 회피했다는 걸.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나도 두려웠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내가 사실 허세도 많고 있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너는 늘 솔직했는데 나는 자꾸 돌아서 있었지. 혹시 너가 나보다 앞서가면 내가 작아질까봐 겁이 났거든. 그래서 더 모른 척했어. 지금은 알아.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걸. 다시 만나면 나는 도망치지 않을게. 우리가 다투면 이번에는 그날 말할게. 너가 울면 그 옆에서 같이 앉아 있을게.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가 나에게 가르쳐준 건 평생 가져가도록 할게. 진짜 용기는 솔직함이라는 걸. 그걸 이제야 알았고 너한테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재회의 흐름을 카드를 통해 좀 보면요. 첫 달에는 설렘과 긴장, 서로를 살피는 시기가 보여지고요. 뭔가 세 번째 달이 지나면 과거의 이야기가 오가며 감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고요. 6개월이 지나면 대화와 이해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재회가 안 된다면 다른 사랑의 시작을 뜻해요. 만약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베벨님에겐 더 안정적인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요. 베벨님이 원하는 마음의 안전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반응을 좀 봐볼게요. 우리 베벨님이 먼저 연락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그 감정을 감추려 할 거예요. 문자 알림창에 베벨님의 이름이 뜨는 순간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갈 겁니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대화했던 카페, 길거리에서 다퉜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등을 들렸던 순간까지. 하지만 반가움이 밀려오더라도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지금일까? 이 연락 뒤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첫 대답은 조금 차분하거나 짧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베벨님이 바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 처럼 가벼운 안부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마치 오래 못 본 친구와 대화하듯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의 사연에서도 제 개인 상담을 했을 때 5년 만에 전 연인에게서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 한 줄로 시작해서 다시 연락이 이어지고 결국 재회까지 성공한 경우가 있었어요. 핵심은 첫 대화에서 재회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릴 거고요. 진심을 나눌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시간 타로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1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1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달력의 숫자 11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역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라클 타로는요. 오늘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은 아마 꼭 행운을 받아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들어볼게요. 자, 재회는 단순히 그립다라는 감정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다시 만나려면 왜 이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갈등이 생길 때 서로 침묵으로 대처했다면 이번에는 갈등이 생기면 바로 대화를 시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쪽이 지나치게 양보하거나 맞춰주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서로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베벨님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내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는 거예요.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는 편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쌓아두는 편인지 상대방이 다가오면 기뻐서 무조건 받아주는 편인지 아니면 한번 거리를 두는 편인지 이걸 파악하고 나면 재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재회의 핵심은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자,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들께 좀 위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사랑의 흔적을 삶의 에너지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벨님, 이별을 극복한다는 건 단순히 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을 내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카페나 거리를 일부러 피해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가서 혼자만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보는 거예요. 같이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면 그 눈물 속에 담긴 나의 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별 후에 느끼는 공허함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나와의 관계로 채우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오랫동안 미뤄둔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재회든 새로운 인연이든 훨씬 더 안정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별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과거를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리딩이 우리 베벨님한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은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그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채팅으로 넘어가시거든요. 익명, 비밀 보장, 1:1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벨베타로가 함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복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 킹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감정 상태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뜻하는 것은 그리움과 경계 사이라는 뜻입니다. 벨벨님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다시 상처받을까 하는 경계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때처럼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양가 감정은 아직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악물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이를 관계 후유증의 잔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4번 카드를 보신 베벨님들,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에요.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걸음입니다. 베벨님들, 어떤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한쪽에서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목소리, 말투, 걸음걸이까지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 숨쉬죠.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 사랑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짓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나면 이번에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린 같은 이유로 또다시 헤어지지 않을까?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흐름으로 될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벨벨님 스스로를 지켜내면서 재회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그런 관점에서 깊이 있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투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요. 자, 과거 관계에서 주요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두 분의 사랑에는 확실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의 소통 창구가 좁았다는 점이에요.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마음을 열어두기보다 한쪽은 침묵으로 다른 한쪽은 집요한 확인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패턴은 결국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죠. 실제 제가 1:1 개인 타로 상담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커플은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가 누적된 결과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스워즈 카드인데요.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요즘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던 게 아닐까?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그냥 노답인 사람인 걸까? 베벨님에 대한 감정 그리고 좋은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내가 과연 달라졌나 하는 자기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가도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베벨린과의 기억을 아픈 실패가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가장 미안해하는 일이 있겠죠? 과연 정말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 아니면 나한테 정말 차갑게 돌아서 버린 그 사람, 뭔가 나한테 미안할 감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이 여사제 카드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장 미안한 건 베벨님이 힘들 때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떠나버린 거예요. 특히나 우리 베벨님이 뭔가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주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시기에 괜찮아? 라는 한마디 대신 침묵을 택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그 침묵이 굉장히 미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상처로 남았음을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지금 깨닫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자, 다섯 번째 카드는 방패를 들고 있는 코인 카드인데요. 아마도 재회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좀 보게 되면요, 두 분은요, 과거의 상처가 두 분 다 완전히 봉합되지가 않았어요. 두 분 다 좀 과거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활 환경이나 가치관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분이 사실 환경이 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생각하는 사랑을 대하는 방식의 가치관의 일부 차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사랑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재회를 준비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재회를 막는 거는 요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회 가능성을 좀 봐볼게요. 재회 가능성은 사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관계는 그냥 보고 싶어가 아니라 전제가 필요해요. 서로가 달라져서 만나야 성공합니다. 즉,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인 변화와 약속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회 후의 흐름을 좀 봐볼게요. 재회 후의 흐름은, 이 카드가 떴다는 것은 재회 직후에도 설렘과 안도감이 크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과거의 이슈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이때 과거와 똑같이 반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뜸해졌을 때 왜 연락 안 해? 라는 추궁 대신 오늘 하루는 어땠어? 로 시작하는 대화로 바꾸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가 뭔가 둘의 연인 관계의 수명을 늘려주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반응을 좀 봐볼게요.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저하시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상대방은요, 반가우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벨벨님이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 반가움이 곧바로 다시 만나자라는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요, 제가 개인 상담을 했는데 이별 후에 6개월 만에 전 연인에게 연락한 분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신 분이 먼저 연락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라는 짧은 문자였고요. 그 후 3주간은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으면 천천히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대화를 쌓아 올린 끝에 비로소 우리 한번 볼래라는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도 이렇게 작은 말부터 다시 시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재회를 막는 심리적인 장벽은 뭘까요? 라는 것에 이 3 of Swords 카드가 있다는 건, 상대방은요, 재회를 가로막는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벨벨님은 또다시 버려질까봐 두렵고, 상대방은 또다시 상처 줄까봐 두려울 수도 있겠죠. 이 두려움을 없앴다면 서로가 좀 성장했다라는 증거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나 그때랑 달라졌어 라기보다는 차근차근 소통을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벨벨님들에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단 말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사실 지금 굉장히 자아성찰을 하고 있어. 너가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너가 그립기도 하고, 너가 정말 은근슬쩍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거 정말 감사했어. 너무 고마웠고, 그런 모습들에 이성적인 호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 뭐랄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고, 내가 실행력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진짜 미안한데, 내 안에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 너한테 다시 상처를 줄까봐. 나는 사실 집착과 소유욕이 좀 없는 사람이고, 너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고, 이 둘의 가치관이 달랐던 게 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뭔가 너가 많이 보고 싶고, 너하고 다시 만나고 싶고, 너를 다시 안고 싶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아? 너는 참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 조금만 상처되는 말을 받으면은 좀 많이 힘들어 했었지. 내가 그런 점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 생각을 사실은 멈출 수가 없긴 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시작과 다시 재회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정말 행복하게 좋은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재회 가능성 높이는 좀 현실적인 꿀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관계의 안정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일단은 감정 표현의 습관들을 고치셔야 되는데, 너 때문에 대신 나는 뭐뭐해서 힘들어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를 30분 동안 멈추는 규칙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최소 30분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상처를 복습하지 마시고요. 새 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재회 후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꺼내는 겁니다. 그때 너가 라는 말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대신 이번에는 이라는 미래형 언어로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내가 서운했어 대신 이번에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은 이뤄도 나를 잃지 마세요. 재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벨벨님들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꼭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6일째 되는 날, 아니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6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운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행운의 요일은요, 금요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카드는요, 개자리이신 분들에게 행운을 주고 있고요. 뭔가 개자리이신 분들한테 아마 특별한 행운이 갈 거다라는 오라클 카드도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별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묻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꼭 삼으세요. 실제 우리 1대1 개인 상담에서 이별 후 자기 개발에 집중한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요. 재회도 빠르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리딩이 우리 베벨님들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라고요. 혹시 지금 상황에 맞는 더 깊은 분석과 나한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1대1 개인 상담을 신청하시고요. 익명 그리고 비밀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베베타로는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길과 함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